선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실제로 지역 정치를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는 2시간의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두 분 후보자 먼저 간단히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지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류재경 후보 함께해 주십니다. 예, 유재성입니다. 자, 예, 죄송합니다. 유재성 반갑습니다. 후보님. 예. 두 분 이렇게 모시고요. 오늘 2시간 정도 6가지의 공통 질문을 놓고 각 후보자 간의 이제 정견을 들어보고요. 거기 관련된 보완 토론을 또 그 후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도권 토론을 또 갖게 되고요. 각 후보 간 주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죠. 이것을 다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이 양당 후보 가운데 어느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서 더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토론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두 후보님의 시작 발언을 1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심판에 함께하시는 조국혁신당 당원 동지 여러분, 당원 지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의 선택,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입니다. 국민과 하나 되는 심판 단일화, 금정 국민과 하나 되는 승리 단일화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정구청장 후보 김경지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승리의 교두보를 놓는 아주 귀한 자리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유재성 후보님은 역대 치러진 선거에서 부산의 야권 후보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아주 신선하고 유능한 후보이십니다. 그런 후보님께서 오늘의 이 자리를 결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결단하신 조국 대표님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결단은 오로지 윤석열 정권 심판과 부산의 혁신 그리고 금정의 도약을 위한 결단입니다. 하나 되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정권의 허수아비 국민의힘은 또 한 번 철저히 국민을 기만하였습니다. 지난 총선 부산은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18석의 국회의원 중에서 한 석을 제외한 17석을 국민의힘으로 선택함으로써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금정에서 드디어 정권 2차 심판, 정권의 심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금정의 선택, 이번엔 윤석열 심판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는 모든 민주 시민들과 하나 되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지 후보님 말씀 들었고요. 시작 발언 준비하신 만큼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한 2분 정도 소요가 됐기 때문에요. 류재성 후보님께도 비슷한 시간으로 시작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금정구청장 후보 기호 3번 유재성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금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우리 금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 유재성의 승리는 윤석열 정권에 가하는 묵직한 일격이자 가장 강력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승리하면 제법 큰 충격이, 하지만 조국혁신당 유재성이 승리하면 어마어마한 충격이 정치권을 강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금정은 단숨에 정치 1번지로 급부상할 것이며 그 에너지를 통해 금정은 강력한 변화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금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요? 첫째, 저 유재성이 승리하면 대통령이 거부해도 구청장이 자신의 권한으로 정책 결정과 집행을 통해 대통령이 포기한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첫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유재성이 승리하면 구청장이 설계하고 조국 당대표를 포함한 12명의 국회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만들어내는 혁신의 선도 사례를 우리 금정에서 꽃피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유재성이 승리하면 부산의 민주 진보 진영이 단합해 힘을 합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사례, 새로운 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재성 후보님 시작 발언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원래대로라면 좀 더 자유로운 형식으로 토론을 하면 정말 두 분께 좋은 정견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또 이제 단일화 과정이니만큼 공정성 문제도 상당히 또 중요해 보여서요. 지나치게 시간을 빡빡하게 관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정선에서 두 분께서 시간 안에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합니다. 자, 공통 질문 방식은 제가 질문을 공통으로 드리면 해당 이슈에 대해서 각 후보님께서 2분 정도 안에서 관련된 정견을 말씀 주시면 되고요. 두 분의 말씀을 듣고 그걸 놓고 5분 안으로 시간 총량제 토론을 후속으로 보완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금천구청장 선거이지만 이것이 왜 이렇게 양당에서 중요한 이슈로 취급돼야 되느냐. 그리고 두 분 후보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왜 이 시기에 이 단일화가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느냐. 이 부분이 첫 번째 공통 질문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양당에서는 이제 검찰 독재 시대라고 현 상황을 규정하고 계시고요. 이때 한 지역 선거로서가 아닌 금천구청장 보궐선거가 우리 정치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재성 후보님 2분간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금정구청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침체된 금정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가, 경제를 살릴 것인가, 금정 주민들의 민생을 살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부산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대행하는 대한민국을 되돌려 세울 수 있을 것인가를 가늠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검찰 독재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 오만, 독선의 결정판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총선에서의 국민들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항과 투쟁으로 이루어낸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뉴라이트지만 전혀 새롭지 않은 수구 기득권 세력을 정부 곳곳에 배치해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오히려 식민 지배자의 논리를 세상에 심어놓고 있습니다. 오직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논리로 우리 사회를 바꾸려고 합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자의 자유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각자 알아서 살고 각자 알아서 죽어야 하는 각자 도생, 각자 도사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해서 사회는 없습니다.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중요합니다. 조국 혁신당 유재성이 후보가 되느냐 아니냐 그것조차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만의 차별화되고 선명한 지역 정책을 선보이고 유권자들께 선택을 받고 지방자치의 효능감을 증명해야 되는 절체증명의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단일화의 길을 선택했고 거듭된 제안과 요청으로 결국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단일화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고 이 자리를 수락한 민주당과 김경지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반도에서의 핵 위협과 전쟁의 위협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누구나 투표장으로 나오십시오. 투표장에서 윤석열 정권에게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가라앉는 대한민국을 다시 건져 올려주십시오.
꼭 투표해 주십시오. 예. 약간 2분이 넘었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기 때문에요. 지역 정치이지만 전국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의미에 대해서 유 후보님께서 말씀 주셨고 이에 대해서 김경지 후보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검찰권의 오용남용, 그것으로 법치주의가 위협되고 헌법에 반하는 검찰 독재 시대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의 2차 심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4월 1차 심판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사 왜곡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는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침례병원 오랜 폐업으로 의료 공백, 그리고 골목 상권 침체, 검사공단 침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윤석열 정권 심판,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 심판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금정구민의 삶은 윤석열 정권이 심판되느냐, 그렇지 않냐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 공백,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의 심화, 그리고 골목 상권의 침체, 지난 22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 불경 3대 시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의 불경 3개 시도지사가 그간 몇 년간 추진하여 왔던 불경 합의를 폐기하였습니다. 지역 불균형의 심화입니다. 이런 불균형으로 부산대역 골목 상권의 침체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고 검사공단 역시 더욱더 침체 일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심판과 금정구 구민의 민생과 일상은 하나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비록 금정구청장 한 명을 부산에서 뽑는 선거이지만 이번의 선택은 바로 금정구민의 일상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국민의 일상, 삶과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저희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 정권은 1차 정권 심판, 지난 총선에서 탄핵 저지선을 넘었다고 안도하면서 더욱더 무능, 오만한 국정 운영을 하였던 것처럼 이러한 실정에도 만약에 우리가 심판을 하지 못한다면 민생은 더욱더 나락으로 빠질 것입니다. 금정구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금정구민의 삶과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일상을 지켜내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권 심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해서 두 분의 발언을 들어봤고요. 이제 5분의 시간 동안 두 분 사이에서 토론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발언 시간은 1분 이내로 매번의 시간들은 주시는 게 좋겠고요. 상대의 또 발언 기회를 또 충분히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두 분의 자유로운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성 후보님의 발언을 시작으로 총량제 토론 들어갑니다. 예, 이번 토론의 주제는 김경지 후보님께서도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넓게 생각하면 결국은 윤석열 정권 심판 문제입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강력한 심판의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쟁점인 것이죠.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구청장 선거를 사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온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장을 지역구 국회의원의 하수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자신의 기득권과 카르텔을 유지하고 부리기 위한 수단 정도로 취급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구청장이라는 자리가 그리고 구청장 선거가 참 대단한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경지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구청장은 어떤 자리인가? 그리고 구청장은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유재성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제가 생각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구청장 선거에 임하면서 정권 심판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굉장히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금정구에 굉장히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역대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그리고 계열의 민주당의 후보가 구청장이 된 것은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체 일로에 있었던 금정구에 현안 사업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권 심판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구청장은 집행 기관이기도 하면서 독립된 기관이죠, 그죠? 예. 그리고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특별히 생각하시는 바가 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예. 뭐 주도권 토론은 예, 예. 아니기 때문에 아, 예, 예. 반드시 뭐 질의응답 하실 필요는 없고요. 바로 뭐 예, 반론하시거나 예, 또 예. 새로운 제안도 네,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일단 예, 뭐 그럼 예. 제 의견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 윤석열 정권 심판 이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뭐 경륜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은 정권의 하수인도 아니고 국회의원의 하수인도 아닙니다. 단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그거 잘 챙겨가지고 꼼꼼히 집행만 하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시대 구청장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함으로써 민생을 챙기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정신을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구청장은 단순한 행정가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명직으로 하겠죠. 구청장은 행정가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입니다. 관료사회가 규정과 관례, 관습에 얽매여 하지 못하는 것, 창의적으로 발상해내지 못하는 것, 혁신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해내는 정치인입니다. 때로는 없던 일도 해내야 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어야 되고 대립하는 이해관계와 갈등을 타협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할 때는 시에, 정부에, 국회에 요구하고 1인 시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함으로써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리, 그것이 구청장이다. 그리고 그것이 구청장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제안하신 민생지원금 25만 원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거부했으니까 대통령이 안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라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국회의원의 힘으로 못하면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에 당선되면 저의 권한으로 민생지원금 25만 원을 가장 먼저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김경지 후보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고 그리고 혹시 당선되신다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실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1분 안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원론적이고 아주 향 깊은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지원금 25만 원, 금정구 예산이 약 6,200억 정도 있는데 6,800억 정도 됩니다. 예, 이번에 이제 추경 기준으로 6,200억입니다. 그렇다면 25만 원을 전부 다 1인 모두에게 지급하시는다는 말씀인가요? 아, 예, 그 지급하는 방식은 뭐 네. 추경을 거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 일시금이 어렵다면 또 분할할 수도 있고 예. 다양한 방식이 그러니까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좀 큰 질문이었는데 예, 갑자기 예. 또 이제 세부적으로 아니 가서요. 이제 그걸 이제 마무리해 말씀을 주시면, 하시니까 마무리해 주시면 그래서 우리 유재성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청장의 권한 역할 모두가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또 예산 안에서 민생을 챙기고 해야 하는 부분 또한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청은 특히 재정 자립도가 17%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새로운 예산이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은 결국은 국비와 부산 시비에 저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25만 원을 했을 때 제가 대충 계산해도 거의 뭐 그죠 후보님. 예. 네, 그래서 예, 굉장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금 우리가 깊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만약 정말로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강한 야당 예. 의 힘이 강한 야당의 후보가 훨씬 더
이걸 집행하기가 쉬울 것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총량이 이제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관리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그런 이유가 첫 번째 질문이 좀 큰 질문이었는데 답이 좀 더 디테일한 그 답으로 이제 나가고 있어서 이 부분은 맨 나중에 있는 주도권 토론에서 또 한번 쟁점 토론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후보자님들의 판단에 맡겨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통 질문 이제 두 번째로 가볼 텐데요. 정말로 이제 중요한 지역 이슈들이 나옵니다. 지금 구 침례병원 아까도 이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침례병원을 정상화해야 된다는 측면에 대해서 두 후보님께서 충분히 동의하고 계신데 이 방향을 아마도 공공병원 하나 공공의료 쪽에서 찾고 계시지 않는가 싶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또 지역 현안이기도 해서 이 부분에 관련된 김경지 후보님 말씀 먼저 이분 듣겠습니다. 네, 우리 침례병원은 2017년 폐업한 이후로 8년째 지금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불균형 속에 우리는 여러 불균형이 놓여 있는데 자산 불균형, 소득 불균형, 그리고 교육 불균형, 이제는 의료, 건강권에 대한 불균형까지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2021년 그러니까 부산의 민주당 오거돈 시장 때 490억 정도를 투입해서 부지 매입을 결정했고 2022년 6월과 7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 부지에 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병원 정상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지역 의료 공약이자 그리고 박영준 시장의 공약입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그 후속 절차가 사실상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 건조에는 적자 혹은 수익성, 영리 이런 부분 논의가 이루어지고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국방 예산 우리가 수익이 나서 국방 예산에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죠. 시민의 21만 시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것에 중립적인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장과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저는 조금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 정도의 우리 정도의 국력이라면 설사 어느 정도 적자를 나더라도 충분히 감수하고 돌파해낼 수 있는 국력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네, 10초 남았습니다. 네, 정리하셨습니다. 저 김경지 강한 야당, 힘 있는 야당과 함께 반드시 이 문제 조금 전에 우리 유재성 대표님, 후보님께서 결기를 말씀하셨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해서 삭발까지 했던 그 결기로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유재성 후보님 말씀 주시죠. 네,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 침례병원이 문을 닫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문을 닫은 이후로 2018년 선거, 2022년 선거, 2022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4년 총선, 그리고 이번 선거 시의원, 구의원, 시장 후보, 국회의원 후보 누구나 할 것 없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혹은 재개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김경지 후보님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그것을 가장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시립으로 하려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건보공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건보공단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적으로 한마디로 운영비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죠. 세금 먹는 하마를 만드는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재개원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들 재개원을 약속합니다. 그동안 이것이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분석도 없고 아무런 대안 제시가 없습니다. 그냥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금정 주민들에게는 희망 고문이고 이제는 아무도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먼저 금정 주민들께 사과드리고 왜 실패해야 됐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김경지 후보님의 방금 설명을 들어봐도 의지를 강조할 뿐 그간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조금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달리 저는
뭐 아직 공보물은 받아보시지 못했겠습니다만은 준비된 공보물에서 어떤 획기적인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이미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어지는 토론에서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구성이 좋으십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측면을 이제 남겨놓고 계세요. 자, 그러면 바로 또 예. 김경주 의원님 네, 말씀하시면서 말씀 잘 5분 안으로 총량.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부산 특히 금정에서 의료 공백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에는 함께 하시면서 그 해결 방안에 있어서 약간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왜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제가 체계적으로 많은 자료를 부산시나 그 보건복지부만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와 저희가 확보한 자료와 하면 그 밑바탕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산 제1호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에 적자가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1년에 만약 100억의 운영비 적자이면 21만 그 금정 시민에게 얼마를 주는 것인가라고 해보니 21만 시민들에게 1년에 5만 원을 더 얹어준다라고 하면 100억의 적자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25만 원의 기본소득을 혹은 뭐 정부 지원금을 재난지원금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유재성 후보님께서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안타깝고요. 그래서 모두에서도 숫자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곧 토론하겠지만 여러 그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이 있잖아요. 금정과 관련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늘 걸립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에 선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그동안 사과 내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사과해야 될 사람은 박형준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고 분명히 민주당은 2018년도에 이 부지 매입을 하였다. 2018년 성리하고 나서 그리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저희가 고민 검토해서 반드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0억을 그러면 감당하는 게 맞다. 구가 감당하는 게 맞다. 설사 100억이 되도록 구내 아니 보험자 이거는 예.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영 운영병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정부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도 반드시 정부 되어야 하는 예산으로? 문제다 들어간다. 예. 이렇게 그걸 어떻게 생각을 이끌어낼 합니다. 것인가 사실 중요한 문제 예, 같은데. 예. 그 침례병원이 문 닫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영난 때문입니다. 환자들이 찾지 않은 것이죠. 금정 주민들조차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마저 체불하다가 결국 문을 닫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문 닫은 병원이 침례병원 전국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구조로 다시 연다? 민간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공공이 다 떠안는다? 이런 발상으로는 단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도가 못 나가는 것은 부지 매입 비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재개용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향후 운영 비용을 시도, 정부도, 건보공단도 부담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감당이 안 되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금정구 주민들도 외면하는 이 병원을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어떤 동남권 거점병으로 만든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대학병원급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양산 부산대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도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 의료진을 우수한 의료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너무 큰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예, 침례병원을 살리자라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어떤 방향으로 살릴 것인가. 결국 금정 주민들의 수요와 필요에 부합하는 공공병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긴급, 응급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야 됩니다. 즉 달빛병원으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 돌봄 기능을 추가해서 어떤 돌봄의 거점으로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예. 찾아가는 노이 주치 시스템, 그리고 건강 케어 센터 이런 기능을 얹으면
지역 밀착형 혁신 의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방향으로 풀어야지 지금 다 막혀 있는 시립이든 건보공단이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건 돈 아무리 들어도 하겠다라고 외쳐봐야 주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냉소합니다. 새로운 기능을 좀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사회자님께 제안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예. 생각보다 저희가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그나마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예, 건가요? 조금 예. 비슷한 예, 결론에 1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도달할 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이 안 됐기 때문에 공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현상 그대로를 보시고 그럼 공공도 적자가 날 건데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굉장히 저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현상 유지적 우리가 좀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양산 부산대학병원을 말씀하셨는데 최근 지난 9월 초순에 양산 부산대학병원은 소아, 어린이, 호흡 질환에 대해서 응급 의료를 무기한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정의 아이들은 밤에 응급이 필요한 천식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런 부모의 엄마의 절절한 이런 필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영이 실패했으니까 공공도 조금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조금 더 해보자. 이런 논리는 이러다가 지금 7년 8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재성 후보님. 예. 예, 우리 좀 한 함께 말씀만 이거 짧게 드리겠습니다. 합시다. 예. 예. 제 말씀을 좀 잘못 예. 오해하신 것 같은데 민간 병원을 하자 이런 말씀 아니, 드린 바가 그건 없고 아니고요. 공공성을 포기하자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장난 레코드를 계속 반복해서 틀지 말자라는 것이고 응급의료 서비스를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응급의료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새로운 무조건 어떤 대학병원급에 되지 않는 실현성이 없는 이런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산 부산대 병원이 있으니까 침례병원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도 드린 바가 없습니다. 예. 이 너무나 중요한 응급의료 문제 서비스에다가 어떤 돌봄 거점으로 만들자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노인 주치의 제도, 그리고 아이들, 노인들, 약자들, 장애인들이 돌볼 수 있는 그런 돌봄의 거점으로 만들자 하는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예. 예, 드리고 지속적 지금- 운영이 가능한 예, 이제 공적 기능을 부과하자라는 지금 방식으로 그것이야말로 보건복지부의 지금 이야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 처음 듣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적자가 나더라도 이 적자를 국민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점 또 혹은 특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건 시민들께서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래 저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후보님. 예. 자, 이제 그런데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저희가 침례병원에 이만큼 많은 고민이 있다라는 걸로 예. 정리를 하지만 향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과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내서 시민들께 좀 위안이 예.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살짝 좀 길어졌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더 시간을 드렸고요. 자, 그럼 공통 질문 세 번째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질문인 것 같은데 아주 지역에서 중요한 이슈인 금정구를 그럼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발전을 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유재성 후보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고 상권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건 결국은 일자리 문제고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부산 금정구에 유수의 4개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생이 5만 명입니다. 고급 인력이 있고 그리고 대학의 연구 역량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정이 인구 소멸 위험 경고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 위험 경고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 바로 청년 인구의 유출입니다. 금정구 누가 생각해도 청년이 많아야 합니다. 이 많은 대학생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인구 소멸 위험 경고 지역이 되었을까? 일자리가 없고 활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부산대 상권을 생각해봐도 그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실률 문제, 이것은 금정구가 청년이 모이지 않기 때문이다.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철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상권을 살리겠다. 금정구의 경제를 살리겠다.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설계와 추진 동력이 있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자원부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세우고 남들이 가진 좋은 것만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포 종합버스터미널 인근의 제대로 된 개발입니다. 이 문제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 토론 주제로 잡혀 있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금정구만의 지역경제 발전 방향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산대 앞 상권 문제입니다. 여기를 청년 창업의 메카로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지원을 하는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을 해서 그리고 청년들이 모이고 청년 문화가 꽃 피우는 그런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현재 침체되어 있는 금사동과 서동 일대의 활력 유입입니다. 지금 동남권 메가시티 이 방향은 AI와 로봇 중심의 혁신 모빌리티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이제 중심이 될 것입니다. 금사동은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차 관련 부품 산업으로 성장해 온 것입니다. 이런 혁신 모빌리티와 관련된 지식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이것이 되면 그 배후 단지인 소동 역시 새로운 활력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 뭐 3가지 과제를 제시하셨는데 이게 또 이제 이후에 또 디테일하게 또 논의하실 그런 영역하고 연관이 되네요. 말씀 또 들어보죠, 김경주 의원님. 청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적극 진심으로 동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금정구의 차별화된 발전 전략은 저는 금정구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정은 부산의 관문이고 부울경의 교통의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과 그리고 금정은 4개 대학이 있는 곳입니다. 청년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말이죠. 이 2가지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낼 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는 발전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5만에 이르는 정주 내지는 유동의 청년의 활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때 그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을 때 그들이 살고 그리고 나아가 금정구가 살아나고 그리고 나아가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골목 상권이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한시적 내지는 일부 대학에만 시행되고 있는 1,000원의 아침밥을 우리 금정구 관내 4개 대학 모두에게 확대 시행하겠다. 그리고 지금 1,000원의 아침밥은 제가 알기로 국비와 시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매칭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1,000원까지도 좀 더 비용을 절감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구비를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냐? 제가 보기에 그리고 시민들이 보시기에 연말이면 연말 됐네. 도로 엎으면 시민들이 그래서 연말 맞네 이러시잖아요. 네. 저희가 굉장히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부분이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원을 줄여서 청년들에게 활기를 불어주는 곳에 쓰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국가 장학금 있잖아요. 지금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예. 학비에 대해서는 조금 국가가 많이 감당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거비. 예,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청년의 활기를 최대한 살려내면서 금정구의 차별한 전략을 이 청년이 살아날 때 산학 협력까지도 우리는 금사 혁신 플랫폼까지도 연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시간 제약상으로 예. 네. 예, 여기까지 시간을 하겠습니다. 두 분 살짝 사실 넘기고 계시니까 제가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바로 유재석 후보님 이제 총량 토론 들어가시죠. 예. 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라는 방향성에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없는데 결국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이 모여들어야 됩니다. 흡입해야 됩니다. 흡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어떤 독특한 차별화된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년의 창의성과 열정 그리고 대학의 연구 역량을 이 금정구의 행정력으로 결합시켜서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꽃피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부산대에 청년들이 몰려들 것이고 문화와 교육 벤처가 꽃이 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부산대 지하 공간의 금샘로 통과 문제가 지금 부산대 수도권 충돌, 치매 문제와 이 갈등이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금정구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산시와 부산대와 금정구가 힘을 합쳐 풀어야 될 문제인데, 저는 이제 금샘로 통과 구간을 지하화해서 이 공간에 언더그라운드 시티를 조성하자. 그래서 여기를 청년 교류 편의 시설을 갖춘 어떤 복합 공간으로 만들자.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역은 청년 교류와 청년 문화를 위한 시설로 재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 절차도 복잡하지만 문제는 이제 예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국혁신당이 소수 정당인데 12명의 의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푸느냐라고 걱정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병원 예를 보십시오. 거대 정당도 풀지 못합니다. 목소리는 높일 수 있으나 이 지역의 금정구 지역구의 현안에 대해서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은 사실 관심이 없고 이게 어떤 우리나라의 잘못된 어떤 지방의 폐해인데 경쟁 관계로 여기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혁신당은 다 아시다시피 당 대표를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지역구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구청장에 당선이 되면 최초에 이제 지역구가 생기는 것이고 여기서 성공 사례를 만들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후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정구에는 12명의 국회의원이 생긴다. 예.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저의 성공을 위해서 혁신당이 다음 선거, 그 다음 선거에서도 후보를 내고 선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2명의 국회의원이 금정을 지역구로 생각할 것이다. 예. 이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원내 동력이 다 금정구로 들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시죠. 네, 김기현 교수님. 네, 12명의 또 의원님들께서 금정의 현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 구민의 한 사람으로 또 후보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 반갑고요. 차별화된 지금 우리가 발전 방안을 예, 하고 있는 예. 것이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하다가 말았는데 교통의 중심지, 요충지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사업이 특히 노포 양산선은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벌써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것도 완공 날짜를 완공 연도를 설정하기 어려운 정도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 여당이 혹은 거대 야당이 한 것이 무엇이냐, 혹은 침례병원이나 또 부산대상권 무엇이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총선에서 거대 야당이 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혹은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렇게 정부 여당을 좀 그런 말이지만 압박을 하겠다 되도록 아마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침례병원과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큰 사업, 국비가 들어가는 지방의 지역의 사업이 왜 지지부진하냐. 결국은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에 많이 막히거든요. 예. 그거는 결국 수익성에 막힌다는 거죠. 이 현상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발전, 국비가 수조까지 들어가는 부산, 노포, 양산, 웅상, 울산, 광역, 철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정부 여당이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고요. 예, 그리고 이 정리하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국정 강사 앞으로를 통해서 충분히 견인해 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된다면 검정의 교통 요충지로서 검정의 차별화된 우리 발전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양당도 당력을 다 집중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네네. 계신데 예, 방금 말씀들 속에 사실 이제 되게 구체적인 정책 방안들이 이제 쟁점 형식으로 나옵니다. 네네. 일단은 아마 이게 다 공통 질문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바로 풀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통 질문 네 번째 가죠. 그래서 아까 유 후보님도 말씀 주신 내용 안에 또 나왔던 것이기도 하고요. 부산 종합버스 터미널 일대 이게 요즘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역 소멸의 증거죠. 터미널 주변이 이제 거의 낙후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 교통 요지긴 하지만 이 터미널 일대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상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저희가 네네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네. 이 노포역과 연계되는 철도, 도시철도 내지는 광역철도 사업이 지금 세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역철도는 노포 금정에서 출발해서 울산까지 가는 사업은 부산과 양산의 생활권을 10분 이내로, 그리고 울산은 길면 50분, 짧으면 30분, 거리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렇게 단축이 되는데요. 그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과 그리고 이미 완공되었어야 할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이 모든 것과 지금 쇠락해가는 노포 종합터미널의 현재가 맞물려 있다,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결국은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의지가 있다면 지방 최초로 비수도권 최초로 건설하기로 한 부산 금정에서 울산까지의 광역철도 이 부분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줄로 아는데 조속히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물론 금정구만의 그 예상과 집행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힘 있는 야당이 정부로 하여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종합버스 터미널의 여러 가지 지금 규제 완화 이런 부분 요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몇 제곱미터 어느 주변으로 규제 완화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규제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미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국가 윤석열 정부가 과감하게 빨리 시행하는 것이 부산 종합버스 터미널 일대의 발전 방안의 근본적인 방안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규모의 중앙정부 압박이 일단 우선시돼야 된다. 예. 예, 그 질문하신 것은 이제 쇠퇴하는 예. 부산 종합버스터미널 일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발전시킬 것인가 이 문제인데 말씀하신 광역철도 문제도 중요합니다만은 광역철도가 지나간다고 해서 그 일대가 자연스럽게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고속버스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이 터미널이 갈수록 쇠퇴되고 있는데 그 주변을 보면 오시계 시장이라고 이제 금정구 주민분들은 다 아실 텐데 거기는 너무나 혼잡합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제 걱정이 될 그런 지경입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돈을 부으면 그냥 해결이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설계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터미널 일대에 인구를 흡입할 수 있는 그런 흡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변에 유동 인구를 불러내야 됩니다. 단지 광역철도만으로는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한 것은 도심형 국가 정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만이라든지 광릉 수목원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여기는 그동안 개발하지 않은 덕에 오히려 더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리고 지역을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산은 국립공원이 될 것이고 이 회동동 상수원 보호구역 이 일대 여기 때문에 금정이 발전할 수 없다, 개발할 수 없다라고도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소유권, 사유지 재산권을 보장한다 이런 의미로 난개발을 부추겨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공공주도의 개발을 통해서 여기를 이 너른 풍광과 자연 환경을 살려서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고 그리고 여기에 친환경 산업, 친환경 교통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사람과 자연과 산업이 공생하는 새로운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금정은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고속철도를 타고 광역철도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전국 각지에서 금정으로 모여서 이 국가 도시명 정원을 즐기고 해운대 강안리로 갔다가 다시 금정으로 와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이 쇠퇴하는 노포동 종합터미널 이 일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거기에 뭐 한성역을 만든다 시설을 더 현대화한다고 해서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유동 인구가 없는데. 예. 예. 네, 짧게 뭐 제가 개인적인 말씀- 얘기입니다만, 예, 그 부산대 뭐 제 선배분들 많이 국립대기도 하니까요. 예, 그리고 금정산 그리고 터미널 근처 이게 제가 굉장히 젊은 시절부터 사실 굉장히 좋아하던 곳인데 네. 확실히 최근에는 좀 낙후됐다는 느낌 많이 맞습니다.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또 비슷한 방향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조금씩 다른데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론 토론, 시간 총량제 토론이죠. 자, 네. 김경지 후보님 먼저 말씀 주시죠. 네, 이 부분 하기 전에 네. 사회자님 잠시 딱 30초만. 네, 후보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복합안성센터 노포역 주변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제가 조금 더 붙이면 노포 주변을 그렇게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것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부산은 특히 금정은 부마 민주 항쟁의 시발점이잖아요. 그런데 부산에 지금 이 정신을 개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리고 문화까지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금정이 부마 민주 항쟁의 기념관 그리고 아이들이 체험할까지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유 후보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규제가 완화된다면 용역의 결과를 보아서 그게 일대를 규제를 풀 수 있는 게 전체적인 발전에 부합하다고 결론이 나오면 그 일대에 우리가 부산 금정뿐만 아니라 민주 정신을 담고 있는 부마 민주항쟁 10월 16일 그 부마 민주항쟁의 기념관을 바로 그 주변에 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관내대학 관내대학은 아직은 아니고요. 아. 예, 그 터미널 일대 방금 말씀하신 그 주제입니다. 예, 일단 그렇습니까? 거기까지 듣고 그러면 또 유재석 후보님 말씀 예, 주시죠. 그 방금 네. 터미널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에는 이제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는데 그러면 그 방향이 네. 그 방향성이 복합 환성 터미널인지 복합 터미널인지 그걸 복합 좀 환승으로 저희는 주장하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이 후보로 나왔지만 큰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전문가의 많은 토론과 용역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 속에 좀 체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님과 저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다릅니다. 저는 달아요? 예, 복합 환성이 아니라 저는 복합 터미널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후보님께서 복합 환성 터미널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아직 보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네. 복합 환성 터미널이 된다고 해서 그 일대가 발전하지 않는다. 유동 인구가 흡수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컨텐츠가 있고 보러 올 뭔가가 있어야 오는 것이지 그 시설을 환성으로 하건 아니건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성 터미널로 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새로 만드는 광역철도 즉 창원에서 울산까지의 그 철도에다가 노포 동부 버스터미널 거기 역을 추가해서 환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럼 그 환성하는 분들이 거기에 내려서 노포동에 내리면 즐길 것이 볼 것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 일대의 발전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복합 터미널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어떤 산업, 어떤 기능을 넣을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일대를 도시명 국가 정원으로 만들어서
규제로 인한 그런 문제도 풀고 난개발의 우려도 해소하면서 어떤 금정을 나아가서 부산의 어떤 매력적인 여행 관광의 포인트로 만들자 이런 의견입니다. 예, 예, 그러면 그 후보님 그 조금 전에 제가 새로 들은 말이라 그리고 아주 큰 사업이라 그리고 취지는 좋으니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많은 문화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국가 정원 옆에 크게 우리 부마민주항쟁 기념관 짓는 거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뭐 좋습니다. 네, 예. 그러시죠. 예, 우리는 좁히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또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다른 이슈인 관내대학 관련된 예.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대학이 4곳이나 있는데 흔히 하는 말로 벚꽃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 닫을 것이다. 근데 부산에 참 대학이 많고요. 벚꽃이 일찍 질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분명히 들죠. 근데 이게 이제 바로 대학 생존뿐만이 아니라 지역 상권의 생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재성 후보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예, 지역대학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수도권 집중, 초집중, 수도권 일극주의입니다. 그리고 저출생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력 인구 감소죠. 네, 맞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많은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뭐 전혀 말로는 균형 발전을 외치면서 전혀 이제 반전의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 4개 대학에 있는 이 대학생들이, 이 고급 인력들이 창의성과 열정을 불태워야 될 이 학생들이 안타깝게도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운동 하는 중에 어느 사회복지관 관장님을 만났는데 금정에 있는 4개 대학에 사회복지과가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의 사회복지, 부산의 사회복지 시설에 사회복지 분야에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워낙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육성 사업이 있고 특성화 대학 산업이 있고 산학 연계를 전제한 연구 중심 대학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정구청장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로는 이 부산 각 대학이 알아서 생존하라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4개 대학이 힘을 합쳐야 되고 그러자면 구가 행정적 지원을 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4개 대학만 합쳐서는 안 됩니다. 부산과 영남의 대학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이 지방 소멸 문제, 지방이 소멸하면 지역 대학이 죽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지혜를 맞대는 그런 마중물이 되어야 된다. 둘째로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어떤 문화도 선도하고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산대 상권을 청년 창업의 메카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권을 활성화하는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금정구의 산업과 대학의 역량이 결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빨리 산업 경쟁력과 학교의 연구 역량이 결합할 수 있도록 어떤 금정구의 미래 비전을 만들고 이를 현실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예. 자, 들었고요. 바로 김경주 후보님. 네, 우리 그 유재성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불균형, 국가 불균형 그리고 그죠 수도권 일극주의 오늘 이 토론에서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우리의 오늘 이야기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현안을 관통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이 부산대 상권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복합 환승세를 어떻게 할 거냐, 침례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관통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유일한 대안 불경 메가시티 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결과로서 지역 거점 대학을 비롯한 지역의 대학들의 위상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방학 때는 청년들이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학교 주변을 있지만 각종 취업을 위해서는 또 수도권으로 가서 학원을 듣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부울경 3개 시도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부울경 메가시티 합의를 전면 폐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금 후보님과 함께 지금 공감하고 있는 해결 방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을 위한 빠른 행보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 협의체를 만들자 하겠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러시겠죠. 아니 뭐 국민의힘 시도지사가 안 한 걸 뭐 구청장 국민의힘 구청장들이 하겠냐 예. 그러시죠. 그런데 이때 이제 조금 전에 아까 그 말씀하신 유재성 후보님의 구청장은 국회의원의 하수원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부산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을 제대로 우리가 설득하고 모아낸다면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좀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두 분 일단 이렇게 기본 말씀을 주셨고요. 더 구체적인 말씀은 이제 아마 유도 후보님 말씀 주실 것 같은데. 지금 토론의 주제가 지역 대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김경지 후보님께서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뭐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토론 주제와는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나 토론 주제에 대한 어떤 뭐 구체성이나 현실성은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결국은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업들, 글로컬 대학 육성 산업이라든지 특성화 대학 사업이라든지 산학 연계를 전제한 어떤 연구 중심 대학 사업 이것을 참조를 해서 이것이 활성화되도록 서로 협력하면서 또 각 대학이 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역할을 분담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인 어떤 지원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금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금정에 있는 대학의 연구 역량과 금정의 산업이 직접적으로 연계돼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정의 미래 비전을 담은 중장기 종합 계획이 마련돼야 된다. 이것을 하루빨리 수립할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의 경쟁력과 학교의 경쟁력이 어우러져서 금정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경지 후보님 또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부울경 메가시티 문제뿐만 아니라 누가 당선이 되든 사실 우리가 너무 좀 임박해서 단일화 합의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정책을 어떤 정책을 어떻게 수용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급적 우리 양당이 정책적 차원에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 드리고 뭐 당연히 동의하실 것이라고 네, 믿는데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후보자당 5분씩 드리는 거니까 이제는 또 후보자당 바로 배부를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아유, 당연히 함께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님? 그리고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당연히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후보님께서도 돌아보셨겠지만 부산대 상권을 제가 일요일 날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골목 안쪽까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가신 분들께 사진 다 찍으라고, 이거 시민들이 아셔야 된다고,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고, 국민의힘의 보수정당의 일당이 독점하는 금정구의 현실 아셔야 된다. 근데 이것이 제가 4년 전에 또 거기를 다녔었죠. 근데 그때보다 더 심해진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때 며칠 전에 일요일 날 그 부산대 거리를 갔던 그날의 그거를 진짜 조금 심하게 말하면요. 어떤 골목은 4개 점포 중에서 3개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을 로컬 대학 글로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실은 조금씩 대학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4년 동안 나아졌냐?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근본적인 대안으로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일극주의가 고쳐지지 않으면, 이거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우리들의 작은 의미 있는 시도는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경 그 메가시티 혹은 그 부분에 대한 우리 후보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책 공조 내지는 저희가 함께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 우리 각 당,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도 있지만 지역의 정치인과 이 지역에 터전 삼아 살고 있는 금정 구민이 제일 앞자리에 놨을 때 가능한 문제입니다. 물론 당도 하겠지만 그 주인공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정책 공조에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과 함께 마지막으로 여러 정책 공조 중에 불경 메가시티 재추진에 대한 의지를 천명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예. 지금 좀 더 굵직한 것을 해결해서 작은 것들까지 여파를 드리려고 하는 네. 방식이고 좀 더 밑에서부터 또 올라오는 방식을 쓰시기도 하십니다. 유 후보님 더 말씀 주시죠. 네, 뭐 다 동의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결국은 지방대 출신에 대해서 저는 이런 말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GX대라고 무시하고 네. 모욕하고 냉대하고 차별을 받습니다. 지역에 사는 부모들이 누구나 서울로 인서울 하고 싶어 합니다. 내 아이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내 아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는 사교육의 볼모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경제를 휘청이게 합니다. 아이들은 입시지옥에 고통받습니다.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면 행복한가? 왜 사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회의와 방황이 찾아오고, 혹은 성공한 아이들은 그 경쟁의 논리를 내면화해서 어떤 이런 차별, 특권, 이런 것을 당연시하고 경쟁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무시합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이것은 국가 균형 발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만 되는 이제 그런 문제이고, 그래서 지역의 구청장으로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것은 소소한 여러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큰 차원의 문제, 또 같이 생각하는 정치인이 반드시 많이 배출이 되어서 이 구청장들이 당과 혼연일체가 돼서 같이 고민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바꾸자. 예를 들어서 우리 조국혁신당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회권 선진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이 어렵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 조국 당 대표도 그렇고 뭐 김경지 후보님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진보적인 법률가들에게는 사회권이라는 게 이제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제 복지의 문제가 우리가 이 패러다임이 잘못되어서 뭔가 베풀어 주는 거, 시혜적인 거, 뭐 안 되는데 돈 달라고 떼쓰는 것, 이렇게 폄하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권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이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고 쟁취할 수 있고 국가는 그것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대학 위기라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 뿐만 아니라 사회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경주 후보님 예, 2분 잠시만.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네. 2분 쓰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현안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와 야를 불문하고 진보와 보수를 불문하고 남과 여를 불문하고 가장 많은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은 주제가 바로 이 지역 국가 불균형입니다. 제가 2022년 가을 3개 시도지사가 합의를 폐기했을 때 가장 먼저 설문지를 들고 서명지를 들고 금정구 곳곳을 매일같이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머니 아버님 지역 균형 발전이 안 되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 실컷 키워놓으면 좀 더 뭐 양질의 교육 받겠다고 서울로 가고 실컷 대학 여기까지 시켜놔도 취업 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가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지금 혼자 계시잖아요.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과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서울 가면 대개의 경우 부산 집값, 서울 집값 워낙 차이 나잖아요. 작은 원룸이나 경기도에 정말 작은 곳에서 그 아이들도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우리 이거 해야 합니다라면 그때 뭐 이렇게 약간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러시는 분들도 이 말씀은 전격적으로 공감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금정구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6%를 25%를 상회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독거 노인 비율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독거 비율, 노인 비율 또한 높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아이들이 떠나고 없으니 이제 부모만 남는 거잖아요. 게다가 배우자까지 이렇게 되면 남는 거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10번, 100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자, 두 분과 함께 관내대학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또 지역 소멸의 위기와 연결시켜서 네. 함께 살펴봤고요.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이제 공통 질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또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금정은 부울경의 교통의 중심이다. 결국 부울경이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 김경주 후보님 먼저 이분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거 불경 교통중심 굉장히 큰 사업들이거든요. 다 광역철도 혹은 도시철도 굉장히 3조 수천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 선정되는 것조차도 어렵고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경제성이 맞지 않다는 거죠. 지역이 소멸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살리기 위해서 도시도 놔주고 뭐 철도도 놔주고 뭐도 놔준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수익성이 영리성이 있느냐? 수익 대비 들어가는 비용 대비 수익이 이를 넘느냐라는 문제는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을 우리가 계속 보아 넘기겠다라는 말이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계속 제가 구청장으로서 너무 큰 과제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민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이거든요. 시비 국비가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비수도권 최초로 시행되는 부산 노포 그리고 울산 간 도시 그 광역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 내지는 수치 조정 이런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교통 중심지로서 금정은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부울경의 중심 도시로서 그 기능을 다 할 것입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중앙정치에서 국회를 통해서 정부로부터 네. 그 부분을 얻어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도 하고 그 방법에서 기재부에서 하는 그 예비타당 조사 절차들에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쳇바퀴 돕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재성 후보님. 예, 결국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를 이제 거듭 강조하고 계신데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메가시티가 왜 필요한가,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고 추진되었는가 이것을 먼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수도권 초집중 그리고 지방 소멸 이것은 엮여 있는 문제인데 이 현상이 계속되면 결국은 수도권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이상 활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각각 쪼개져서 서로 작은 이권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예산 얼마 따오느냐 이런 걸로 평가를 받고 인접한 지역인데도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 인구 유출로 통계가 잡히고 그래서 서로 작은 이권을 놓고 경쟁하는 이런 구도로는 지방을 살릴 수가 없다. 지방에 있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와 시골이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생활권이 이어지고 그래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결합해야 이것이 수도권 초집중에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통망이 촘촘하기 때문에 그리고 GTX까지 계속 놓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를 자꾸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접한 부산, 경남, 울산 이 지역은 가깝습니다만은 취업을 했을 때 자기가 사는 지역을 떠나서 취업을 했을 때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출퇴근을 하려면 아예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사야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부담이죠, 청년들에게. 그럴 바에야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남권 메가시티가 되든 안 되든 필요한 것은 일단 교통망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광역철도 이게 제4차 국가철도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 착공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KTX 교차 지점과 이것을 명확히 금정에 이것을 짓겠다라고 공약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예. 그것은 이 노선상 사실 불가능한 것이고 양산으로 치우친 경계 어느 지점에서 교차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노포동 여기를 복합 터미널화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이 금정은 부산의 한 변방이 아니라 부울경의 교통의 요충지가 된다. 그것이 기반이 될 때 부울경 메가시티의 초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인구를 빨아들일 수 있는 노포동 일대의 국가 정원화 이런 산업이 같이 연계가 되면 교통의 요충지로서 금정이 예. 그리고 부산이 변화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에 대한 이제 또 총량대 토론이기 때문에요. 주도권 토론 전에 또 시간을 5분씩 드려야 될 텐데 이게 결국은 뭐 현재까지 논의하신 것들의 뭐 총합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예. 먼저 김경주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불경 예, 부울경의 교통 중심. 교통 중심으로서 지금 어떻게 금정구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 세 개가 하나는 30년, 계획상으로는 2030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2025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되어 있다면 정말로 갈목상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재성 후보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는 이것이 된다고 해서 바로 우리 금정에 이게 소비가 이루어지고 또 유동인구가 늘어나겠냐라는 의문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또 복합 노포역 일원의 복합 한성센터 혹은 내지는 규제 완화 함께 할 때 이 그 교통 중심지로서 여러 교통 인프라를 확대한 그것이 이렇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유재성 후보님. 예, 뭐 다소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중복되는 점이 예, 예. 뭐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방금 이제 주제로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광역철도가 조기 착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조기 착공되고 건설된 이 광역철도 그리고 이 여기를 지나가게 될 KTX가 결국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내려야 됩니다. 여기에 내리자면 여기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부산에 여행 오는 분들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은 해운대, 광안리, 혹은 감천문화마을, 그다음에 저 영도, 흰여울마을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금정은 올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넓은 굉장히 넓거든요. 금정이 네. 굉장히 넓지만 인구 밀집 지역은 좁고 갈 곳은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3천만 평이나 되고 그런데 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이제 부산의 물 문제가 문제인데 그동안은 이 회동동 수원지가 부산의 물 문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왔습니다만은
부산 물 문제는 사실 다른 방향으로 해결이 추진되고 있어서 그만큼의 중요성은 줄어들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기를 일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그린벨트를 풀고 함으로써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부가 해온 대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풍광과 조망권을 해치는 방식의 아파트 짓는, 쉽게 말해서 이런 방식의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 공공이 주도해서 이 개발되지 않은 자연을 오히려 사람이 모이는 그런 곳으로 바꿔내려면 여기는 국가정원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국가정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국가정원의 어떤 스마트팜 테마파크를 조성을 하면, 쉽게 말해서 이것은 주말 농원의 확대된 현대 첨단판인데 3대가 같이 농작물을 수확하는 어떤 기쁨을 누리고 유기농 먹거리를 즐기고 여기서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킥보드를 타고 그리고 환경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다른 개념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을 해결하면서 금정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금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도시국가정원 개념을 계속해서 예, 지금 결국 컨텐츠가 필요한 거 아니냐 말씀 주시죠. 아니 좋은 말씀이죠. 저는 구체적으로 국가정원이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다만 지금 이제 해동저 수원지 이게 그 비상식수원으로만 작동을 하고 있고 약 우리 금정 또 철마 양산 이 식수의 10% 정도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도 나름대로 용역해서 하겠지만 금정구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우리가 금정구의 예산으로 금정구민의 재산권과도 관련되는 문제여서 깊게 소통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큰 대안이 나오는 속에, 큰 그림이 나오는 속에 여러 우리가 시설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국가정원 또 부마민주항쟁 기념관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다.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론. 네, 네, 아니 더 추가하시나요? 네. 예, 유 후보님 바로. 예, 뭐 저는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이것이 이제 좌절이 되었는데 추가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자는 이렇게들 걱정 내지 비판을 합니다. 결국 그것은 토목공사 하겠다는 거 아니냐. 토목공사를 해서 건설 경기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업자들, 이해관계자들, 재벌들만 배불리고 국토는 파괴되고 환경이 훼손되지 않느냐. 네.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이제 토목 경기를 일으키자는 사업이 아니다. 네. 라는 거. 지금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공동의 생활권, 공동의 경제권. 그래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맞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지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학이 모든 지역에 다 있을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평등합니다. 그러나 지리, 공간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불균형합니다. 공간의 특성에 맞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각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고 결합될 수 있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 부울경 메가시티가 중요하고 저는 이제 우리 당의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금정구 선거를 하는데 왜 자꾸 더 큰 이야기만 하느냐,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지금 금정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금정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최초의 자치단체장을 배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대표와 포함한 12명의 우리 금정구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같이 이것을 금정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네, 사회자님. 김 의원님. 예, 10초. 예, 저는 아닙니다. 한 1, 2분 더 하게 그렇습니까? 예. 맞아. 우리 유재성 후보님께서도 균형 발전에 대한 곡을 받으셨군요, 당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특별위원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그냥 불균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정의의 문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곳 부산에서 20살까지 혹은 20 졸업할 때까지 키워서 했는데 이제 크고 나니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대학이든 직장이든. 그래서 아이들은 다시 어딘가를 찾아서 떠나야 하고 부모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자원을, 우리 아이들은 또 사실은 부산으로 보면 우리의 자원이죠. 인적, 그죠? 그런데 그것이 수도권으로 흘러가고 우리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리고 지금은 이전에는 불과 10여 년 전에는 우리가 소득 간 계층별 차별 혹은 불평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방 출신이냐 수도권 출신이냐. 새로운 계층이 대한민국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부산금정은 그 중에서도 수도권과의 그 불균형, 그리고 부산 내에서도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교육 특구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금정산 부마민주항쟁 이런 자연 자원과 문화적, 역사적 자원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잃어가면서 이중, 삼중의 불균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금정 불경 메가시티 추진특별위원장으로서 그보다 더 나아가 금정구에 터받고 사는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 반드시 함께 우리 잘 추진하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공통 질문 6가지를 후보자들 정견 발표와 보완 토론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뭐 총론적인 문제의식은 상당 부분 유사하시고요. 이를테면 아까 이제 침례병원에 관련된 문제에서의 구체적인 방안들이라든가, 이제 복합 터널이냐, 복합 환승 터널이냐, 네. 거기에 어떤 컨텐츠를 채울 터널이 것이냐. 아니라 죄송합니다. 터미널이냐, 죄송합니다. 예, 터미널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사실 오늘 논의가 결국은 금정구청장으로서 누가 적합하냐도 있고, 단일화 후보로서 또 누가 더 적합하냐라는 이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실 아마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자유 토론인데요. 이 주도권 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별도의 질문을 드리지 않고 각 후보자님들이 상대 후보자를 일종의 검증을 하면서 또 의견을 여쭙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10분씩 드리게 되는데 먼저 주도권은 유재성 후보께 드립니다. 유재성 후보께 10분 안에서 이제 토론을 주도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상대에게 발언 기회는 또 충분히 보장을 해 주시는 그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유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예, 사실 많이 망설여집니다. 주저되고요. 혹시라도 우당인데 우당에게 좀 나쁜 이미지를 줘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단일화를 위한 토론인데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정권 그리고 국민의힘 앞에서 이들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공동의 목적, 대한민국을 돌려 세워야 된다라는 목표 아래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저와 김경지 후보님은 협력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합니다. 자, 이번 선거는 금정구청장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초반에 느닷없이 산업은행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사실 산업은행 문제는 금정구청장과는 무관하다 볼 수 있고 금정구 현안이거나 선거의 쟁점이 사실은 될 수 없는 문제인데 국민의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최고위원께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서로 네 탓이다라고 상대방 탓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어서 이처럼 정치인들이 무책임하게 이 논쟁을 벌이는 거 아무런 진정성도 없고 구체적 대안도 없이 이런 작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입법을 안 해줘서 산업은행을 이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최고위원께서는 서울시장이 반대해서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실관계는 김경지 후보님께서도 뭐 충분히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정정을 하면요. 저희는 특히
이번 총선 이후에 새로 이제 구성된 그 국회에서는 의원들 누구도 산업은행에 대해서 부산 이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에 있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산업은행은 그 금융이 두 개로 분리되면 그게 무슨 허브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영등포에 있어야지. 서울에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와 함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적극 추진할 문제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 뭐 김경지 후보님의 개인 의견은 그러실지 모르겠으나 네.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미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혁신 도시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때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는 무작위로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 테마가 있었던 것이고 부산은 아시다시피 영상영화, 해양수산 그리고 금융이었습니다. 부산을 동북아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원대한 포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금융 관련 공공기관들이 부산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산업은행입니다. 네. 산업은행 하나만 이전한다고 해서 그러나 부산이 제2의 홍콩, 싱가포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장 먼저 수출입 은행부터 내려와야 하고 어떤 상징성을 감안한다면 한국은행이 내려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런데 수도권 주민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그 지역구의 이해관계, 수도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말을 못합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고 물어도 답변을 하시지를 못하고 그리고 산업은행 이전을 막은 것이 나의 덕택이다라고 공약집에 기재를 합니다. 그래 놓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남 탓을 하시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아무런 뭐 이런 반대라든지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할 그리고 국회에서 이견을 풀을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국가 균형 발전을 말합니다만 내심으로는 결국 수도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수도권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서울에 어떻게든 묶어두려고 한다.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산업은행 하나를 부산으로 옮길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문제에 한정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의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부산을 동북아 금융 허브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산업은행을 이전해야 되고 해야 된다라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 당이 우리 조국혁신단 전 의원들이 합심해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정을 부울경 메가시티의 어떤 중심 거점으로 만들고 여기에서 혁신 선도 사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지역이 살아나고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사례를 만들어서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김경지 후보님께서도 전향적으로 입장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큰 주제로 많이 나아가서 이게 이제 그런데 제가 누누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산업은행은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아닙니다. 주도권은 아직도 있으니까. 가지고 계십니다.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엑스포 유치가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속았던 것이죠. 그런데 엑스포 실패 이후에 부랴부랴 부산을 찾아와서 재벌들 대동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산에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등등등.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마치 자신이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엑스포도 날아간 판에
뭔가 부산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부산에 빠져나가는 인구, 제2의 도시, 이 부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다만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 지역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부산 시민으로서는 일단은 우선 부산의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건 더불어민주당이건 산업은행 문제를 어떤 정치적 정략의 문제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부산 시민들을 그것은 화나게 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서울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부산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고 아니면 대답을 회피하는 식으로는 부산 시민들의 민심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동부가 금융 허브 도시 부산 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저와 조국혁신당이 합심해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후보님. 여기 가서는 저 말하고 저기 가서는 이 말하고에 대해서 마치 이제 우리 당이 그러는 것이 그런 건 아니죠? 그거는 뭐 다 유권자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사실은. 네, 저희는 적극 공감하고 있다 이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이틀 전, 3일 전인가요? 부산대 집중유세에 하셨던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지역 균형 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사는 유일한 대안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불경 메가시티 추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 함께 우리 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아닙니다. 이제 1분 남으셨는데 마지막 1분 쓰시겠습니까? 예, 이제 괜찮습니다. 대부분 산업은행 얘기를 하셔가지고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주도권 토론의 핵심은 결국 산업 분쟁에 대한 사실 본질을 벗어난 논쟁은 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힌 채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지역 선거답게 만들자 이런 주장으로 아마 정리를 하신 것 같고요. 이제 다른 10분을 김경지 후보께 이제 주도권 드리니까요. 충분히 10분 안에서 주도권을 활용하시면서 이 유재선 후보께 질문을 던져주시고 말씀도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정권 심판을 하자. 이 금정구 선거의 정권 심판을 이야기를 하게 된 그 배경에는 정권의 어마무시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죠? 정권의 실정 그리고 그 또 뒤에는 국민들의 시민들의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 아래 저희가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요. 우리 후보님께서는 지금의 실정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형용화시키고 있는 검찰 독재로서 법치주의를 형용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부자 감세를 통해서 불균형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문제 그리고 역사 왜곡 또 그리고 의정 갈등 이런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닿는 문제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어려 공백이고 그것의 원인은 정권의 오만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의견이 조금 여러 가지 중에서 후보님이 다르실 수 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침례병원 정상화 반드시 여러 이제 논의가 있더라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정상화는 힘 있는 강한 야당이 함께할 때 훨씬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부결된 거 후보님 아시죠? 그래서 저희는 아마 재발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근데 당초에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가 될 때 사실은 이제 일부 표결에 불참하셨잖아요. 계속 말씀하시죠. 네네, 혁신당에서 조국 혁신당에서 그래서 지금
정권 심판이 민생이고 정권 심판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급속도로 침해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방선거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침 우리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지금 곧이어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회의 책무는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등 법률 제정과 그리고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실정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그것을 국민들께 알리는 것인데 마침 우리의 선거 중에 국정감사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엑스포, 산업은행 그리고 또 어려 공백 이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선거를 또 중요하지만 기본 표결 이 부분에 표결로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다 하는 것 그것이 국민들에게 좀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바라는 바는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중에서도 가장 대표되는 쌍특검 같은 것을 강하게 추진해달라라는 요구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네, 동의하시죠? 예, 뭐 워낙 많은 말씀을 하셔서 그럼 질문이 뭔지를 제가 예, 잘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이 부분에서는 뭐 동의 여부가 사실은 뭐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중요한 선거이고 정권 심판에 관련된 문제이지만 이제는 좀 차분하게 국정감사에 집중할 부분은 하고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대로 또 치러내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나열한 4개의 그 실정 중에서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몇 가지가 더 포함시키시든 어떠시든 그 많은 실정 중에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뭐 일일이 나열하기가 힘들고 네. 그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우당이자 협력 관계로서 혹시 이제 양당 지지자들 중에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너무 이제 이게 분위기가 과열되다 보면 맞습니다. 뭔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방적으로 폄하를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김경지 후보님도 그것에 가담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좀 하셔서 매우 좀 유감스럽고 좀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사실은 단일화를 하려는 이유가 심판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단일화지 지지자들이 서로 분열하는 단일화여서는 안 되고 특히 지지자들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당의 지도부 그리고 각 후보가 나서서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말씀하신 내용은 당연히 이제 모두 동의를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을 심판해야 된다는데 이견이 없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비판적인 그러나 정치에는 또 무관심한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중도층들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께서도 이 방송을 많이 보시고 또 우리 각 당의 지지자들이 널리 퍼날라서 이분들도 투표장으로 불러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되는 토론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추가로 말씀하신 어떤 윤석열 정권의 어떤 무능함, 오만함, 독선, 독주 이런 것을 비판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저는 좀 부족하다.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가열차게 비판해야 되고 특검법도 제출해야 됩니다만은 그런데 이 국정농단이 이명박 박근혜의 국정농단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이 그때처럼 촛불을 들지 않는가? 왜 거리로 나오지 않는가? 이것이 잘 설명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없는 대한민국은 만들었으나 박근혜 체제는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했다.
그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기존의 정당, 기존의 정치권이 그 새로운 무언가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정권에 너무나 비판적이고 실망하고 화가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 정치인, 기성 정당을 대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울분과 염원, 기대 같은 것을 지난 총선에서 우리 조국혁신당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성과를 이루었던 그 배경이 있고, 그래서 우리 조국혁신당은 이제 신생정당으로서 단순한 탄핵, 퇴진이 아니라 그 이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제7공화국, 이 비전을 실현시켜야 될 중요한 이제 중차대한 임무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중요한 과제가 바로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이 선거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별 지역에 관심이 없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우르르 몰려 내려오는 이런 것으로는 진정성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조국혁신당이 강조하는 어떤 사회권 국가, 돌봄 국가, 그런 것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저는 이 지방자치에서부터 실현하고 싶고, 이 지방자치에서 이 구청장이 되면 막 행사 쫓아다니고 지역의 유지들, 어떤 장들, 힘 좀 쓰는 사람들 인사 다니고, 그리고 국회의원한테 잘 보여서 어떻게 국회의원 예산 좀 따오면 그걸 가지고, 심지어 국회의원이 구청에 방문하면 환영 플래카드가 걸리고 그런 지경인데, 그런 정치 청산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 지위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주인입니다. 소위 말하는 을이죠. 을들의 정치, 을들이 주권자가 되는 정치, 그런 정치를 해야만 윤석열을 넘어서 그 이후,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도권을 막 세게 쓰시지 않네요. 자, 제가 그러니까. 저는 1분밖에 안 남았으면 좀 전체가 10분이기 때문에요. 예. 아, 전체였나요? 예. 그 탄핵 이런 문제를 그 박근혜 없는 그거는 만들어내었는데 이거는 왜 되지 않고 있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정권 심판과 함께 지치고 힘든 시민들께 정치의 효능감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권 심판, 탄핵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국회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선거는 선거대로 집중할 때 시민들께서 보다 안정감 있게, 그리고 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재발의된다면, 그래서 이것이 또 더욱 강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때 우리 국민들은 정치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효능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거는 진짜로 주민으로서 드리는 효능감을 안겨드리는 고 싶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도권 토론이 이제 끝났는데요. 여타 그 선거 토론은 대부분 이게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고 좀 갈등적이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우당으로서의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두 분 다 성적이 또 점잖으신 성격인 것 같아서요. 이 주도권을 아주 강하게 쓰시지는 또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간 배분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사실은 마무리 발언으로 바로 이어져야 되긴 합니다만, 마무리 발언으로 가동되기에는 약간 아쉬운 면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제가 1분씩 추가 질문을 하나를 드린다면, 이 보궐선거니까 당연히 탄핵과 유사한 상태에서 바로 이제 투입돼야 되는, 이런 겁니다. 단일화 후보로서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내가 과연 어떤 것을 가장 첫 사업으로 할 것인가, 중점 사업을 할 것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1분씩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지 후보님 먼저. 네, 바로 투입되죠, 저희가. 그런데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굵은 이야기들은 사실은 전문가의 또 진단과 용역,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법을 낼 때 가능한 것이고, 저는 된다면 바로 주민들께 효능감을 드릴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 되고 있지 않은 1,000원의 아침밥을 확대 시행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정의 자산인 4개 대학, 그곳의 청년 대학생들에게
건강한 학군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금 경기도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 발의를 제일 먼저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기본소득을 지역화폐와 연계할 때 지금 이제 저희가 흔히 뽑을 수 있는 데이터를 보면 만 24세 청년을 중심으로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 청년들이 지금 만 24세 청년 6월 30일자 기준으로 제가 알면 약 3,300명입니다. 이들에게 매 분기마다 25만 원을 지급해서 매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돌 때 역외 유출도 막아지고 막 이제 학업을 마치고 사회를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조례를 가장 먼저 발의하고 이와 함께 노령 인구 어르신 비율이 높은 금정구 어르신들께 이제껏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르신들께 주 5일, 특히 독거노인 비율이 높으세요. 그분들께서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점심을 드실 수 있는 주 5일 점심 사업을 전면 조금 지금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확대 시행해서 정치의 효능감을 바로 안겨드리는 구청장 되겠습니다. 예, 효능감 있는 세 가지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자, 유 후보님은 어떤 걸 해주실까요? 예, 근데 질문은 뭐 최우선 과제 한 예. 가지였던 것 같은데, 예, 뭐 저는 뭐 나열식으로 말씀드리기보다 당선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민생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 약속을 드립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동안 강조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이라는 자리가 별로 이제 관심을 못 받았고 대수롭지 않고 국회의원이 후보를 낙점해 주는 자리 정도, 그리고 국회의원이 예산 따오면 그냥 그거 잘 쓰는 자리, 행사 쫓아다니는 자리, 지역의 유지들, 기업가들, 장들 만나는 자리 정도로, 혹은 그래서 인지도를 높여서 다음 총선에 나가는 자리 정도로 생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거부해서 막혀 있는데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을 구청장이 할 수 있다. 권한과 예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대통령이 내팽개친 민생, 그리고 25만 원 지급을 거부하면서 대안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어려운 민생,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을 어떻게 챙기겠다는 어떤 계획도 밝히지 않으면서 그저 거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장은 대통령에 비하면 권한은 너무나 약소하지만, 그러나 금정 주민을 위해서라면, 민생을 위해서라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대로 집행할 수 있는 판단 능력과 권한을 겸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민생지원금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0초만 후보자님 25만 원 다 지급하면 500억이 넘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러면 범위가 좀 축소해서 예, 그거는 저희도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는 예,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더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마무리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이 사실 단일화하는 게 정말 어려운 작업이죠. 특히 후보자의 관점에서 굉장히 아쉽고 안 되신 분은 아쉽고 되신 분은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마지막 호소를 하시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왜 금정구청장 후보가 돼야 되느냐, 동시에 이른바 정권 심판을 위해서 왜 단일화 후보가 돼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호소 마무리 발언으로 1분씩 들어보겠습니다. 유재성 후보님 먼저 해주시죠. 예,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조국혁신당 금정구청장 후보 기호 3번 유재성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전쟁의 위험이 감싸고 있습니다. 민생은 파탄 상태입니다. 민변 변호사로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와 법정에서 싸워왔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장으로서 시정의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그 경험들이 저를 정치로 불러들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그리고 그 에너지로 금정을 변화시키자. 그래서 나섰습니다. 제가 당선되는 그날부터 조국 당대표를 포함한 12명의 국회의원들은 금정구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되어 저와 함께 금정의 혁신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정치를 잘하면 우리 삶이 바뀐다는 그 확신, 우리 금정에서 펼쳐 보이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금정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시는 조국 혁신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금정구청장 후보 김경지입니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조금의 감동과 그리고 강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이기겠구나, 승리하겠구나. 지난 40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국회의원 선거, 2018년 딱 한 번 승리하였던 구청장 선거에서 이 어려운 전국에 우리가 승리로 시민들께 정치가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주신 유재성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념, 지혜, 배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김경지의 지, 유재성의 성,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지성 단일화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곧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그 하나하나의 과정이 윤석열 심판의 과정이고 그 하나하나의 과정이 금정의 민생 회복과 변화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는 과정입니다. 지금 금정의 한 표는 그냥 한 표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에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기조에 경고를 하고 그 브레이크를 걸어 놓아 결국은 국민의 일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수백 수천 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향한 촛불이 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후보, 힘있고 강한 야당의 똑똑한 후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 삭발로서 반대하였던 결기 있는 후보, 전남도청 구재정경제부, 부산지방국세청에서 행정경험을 쌓은 후보, 김경지의 결기와 김경지의 행정경험을 윤석열 정권 심판과 그리고 금정 변화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주십시오. 저 김경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 김경지 저 윤석열 정권 심판의 붉은 경고, 이렇게 하면 당신들 조기 퇴장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신호등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2시간이라고 하는 토론 시간, 결코 짧지 않은 토론 시간이었는데 열심히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23년에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가 비록 재보궐선거였고 기초단체장 선거였습니다만 현 정부 실정에 대한 굉장히 강한 민심으로 반영했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게 바로 총선 내 바로미터였었죠. 과연 2024년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이 후보 단일화의 결과를 통해서 아마 그 바로미터를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두 분 후보자님 수고하셨고 양당 관계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합리적이고 좋은 선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